안녕하세요. 선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퇴비를 새로 들여왔습니다. 저는 퇴비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요. 주로 퇴비를 받아서 바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숙이 다 안 된 퇴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퇴비들은 미리 받아서 부숙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번에 이제 창고를 새로 만들면서 밖에 있는 퇴비를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여기 있는 퇴비는 지금 1년 반 정도 된 퇴비인데요. 이 퇴비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숙이 다 끝났기 때문에 냄새가 하나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로 재료가 안 좋거나 아니면 동물성 잔재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물이 들어가서 그 부숙이 안 된 상태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퇴비랑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퇴비는 이제 부숙을 시키는 발효를 시키는 그런 비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런 유기질 비료는 유박이나 아니면은 골분이나 어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박 가지고 이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나오는데, 이런 유기질 비료는 그 해 받아서 웬만하면 그 해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습기가 차게 되면은 요 안에 이제 곰팡이가 쓸고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납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는 바로바로 써주시고, 요 퇴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오래되면은 이제 그 퇴비차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숙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투입을 해도 가스 피해 같은 것이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봄에 이제 봄부터 이제 작물을 심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퇴비를 미리 뿌려 두시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고 이제 밑으로 땅으로 용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미리 퇴비를 이렇게 창고나 아니면 비닐을 씌우셔서 발효 다 안 된 것을 발효를 다 시키신 다음에 밭에 투입을 해주시면은 가스 피해 같은 것을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 11월이 되면은 퇴비랑 이제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 지금 저렴하게 신청을 받으니까 농업인이면 누구나 유기질 비료, 퇴비 이런 거, 토양 계량제 이런 것을 이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리고 양질의 재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저는 이번에도 생누룩 퇴비를 신청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꽃게 배양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꽃게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꽃게 아미노산 액비 이제 사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게 배양체로 이렇게 배양된 생누룩 퇴비를 이번에 또 구입을 해서 내년 한 봄이나 여름에 또 한 차례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내년 봄이나 여름에 사용할 거고, 요거는 내년 봄에 이제 부숙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 봄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퇴비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발효를 부숙을 완벽하게 다 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퇴비를 받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죠. 하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비를 안 맞게 비닐을 씌워 놓고, 그 다음에 한 3달에서 6달 정도 저같이 노지에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보관만 해주시면은 퇴비 안에서 그 독특한 퇴비 냄새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흙 냄새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퇴비는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가 부숙을 시켜주시면은 가스 피해 없이 건강한 작물을 키우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좋은 퇴비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실 때 아무래도 좋은 퇴비를 쓰셔야지 작물이 아주 잘 자라고, 그리고 병과 해충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퇴비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양질의 좋은 퇴비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퇴비를 지금 올해로 이제 3년차 쓰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꽃게 배양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꽃게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따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요 퇴비를 이제 발효를 시키잖아요. 부숙을 이제 퇴비를 만들고 이제 고온으로 올리기 위해서 부숙을 시키는데, 부숙제에서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게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데, 부숙 재료로 물을 넣지 않고 요 아미노산 배양체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작물을 키우면서 아미노산을 이제 돈 주고 사서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양질의 뭐 톱밥이나 비싼 톱밥이 굉장히 비싸요. 톱밥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퇴비를 잘 골라 주시면은 내년 농사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저는 요걸 가지고 퇴비차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부숙이 안 된 퇴비는 우선은 놔뒀다가 지금은 좀 냄새가 나요.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나는데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 특유의 동물 잔재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동물성 똥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아직 부숙이 다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퇴비는 부숙을 한 70%에서 80%, 많으면 80% 정도까지 부숙을 시켜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된 부숙이 완전된 그런 퇴비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농가에서 축사에서 이런 가축분이 나오게 되면은 그 가축분이 나와서 이제 공장에서 이런 퇴비를 가공을 하잖아요. 만드는데 아무래도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100% 부숙을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 부숙을 시키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퇴비 같은 걸 바로 받아서 밭에 바로 쓰게 되면은 가스 피해를 보는 게 바로 부숙이 다 되지 않은 퇴비를 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같이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퇴비를 비에 안 맞는 창고나 아니면 비닐을 씌워서 놓으시면은 1년이고 2년이고 뭐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퇴비 걱정 없이, 가스 피해 걱정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퇴비 중에 보시면은 뭐 하얗게 된 그런 곰팡이가 잘 쓴 퇴비가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 하얗게 곰팡이가 쓸었죠. 하얗게 곰팡이가 잘 쓴 이런 퇴비가 정말 좋은 퇴비입니다. 따라서 퇴비를 까보고 퇴비가 하얗게 곰팡이가 쓸었다 생각되시면 좋은 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퇴비를 드리면서 퇴비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해서 쓰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퇴비, 생유력 퇴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것을 밑거름을 쓰게 되면은 작물도 크게 잘 자라고, 그리고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도 칼슘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에게 적지 않게 큰 도움이, 작물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비차를 만드시려면 우선 퇴비 회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만든 지 오래된 퇴비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은 조금 한 3개월 정도만 더 부숙을 잘 시키시면은 완벽하게 부숙이 된 그런 퇴비로 퇴비차를 만들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